요셉의 하루. 요쌤과 함께하는 라디오 이야기 속으로 고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다시 이곳에 올 줄은 몰랐는데 참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듯 살다가도 문득 한순간이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이었어요. 그냥 뭐랄까 괜히 한 번쯤 걸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도 없이 떠나온 그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얼굴, 그 모든 게 자꾸만 떠올라서요. 딸아이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웃으며 나갔고 저는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옷을 챙겨 입었죠. 우산을 챙기고 천천히 집을 나섰어요. 마음속에서 누군가 말리길 바랐는지도 몰라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그런 목소리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그냥 다녀와야겠다 싶었어요. 서울은 그대로였어요. 사람들도 건물도 흐르는 시간도. 그런데 다리 위에 서니 왠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만 멈춰 있는 느낌. 차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은 우산을 툭툭 부딪히며 스쳐 지나가고 그런데도 제 발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어요. 영동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요. 다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한강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잔잔한 물결, 비에 젖은 물 한 개, 그리고 오래된 제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23 그 시절에 저는 참 어렸어요. 사랑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죠. 잡고 싶은 손이 있었는데 그 손을 잡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어요. 아마 오늘보다 더 세차게 내렸을 거예요. 우리는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이 다리를 걸었어요. 말이 없었죠. 저는 마음을 정하고 있었고 그는 그런 저를 눈치챘겠죠. 말없이 걷다가 다리 중간쯤에서 제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그만하자. 그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정말로요. 모든 소리가 멀어졌고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고 우산을 제게 건넸어요. 저는 그 우산을 다시 그 손에 쥐어주고 말없이 돌아섰죠. 그때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 슬픔에 젖어. 다리 끝까지 걷는 동안 몇 번이고 돌아보고 싶었어요. 혹시 그가 뒤에서 부르고 있진 않을까? 혹시 나를 따라오고 있진 않을까? 하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그때의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상처를 줄까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땐 가진 게 없었어요. 저도 그도. 저는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는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현실을 봐야지.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 말이 마음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등을 돌렸던 거죠. 사랑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어리석게도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는 한동안 이 근처엔 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아프기도 했고 괜히 다시 마주칠까 무섭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이 다리 위에 여전히 서 있을까봐.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과 걸어가고 있을까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남편은 병으로 떠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다리가 떠올랐고 그 사람의 눈빛이 생각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도 나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늘 그날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오늘처럼요. 카페에 들어간 건 단지 비를 피하고 싶어서였어요. 손이 시렵고 속이 허전했거든요. 따뜻한 커피나 마시고 돌아가자. 그 정도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그의 뒷모습. 처음엔 그냥 낯익다 싶었는데 그가 고개를 돌려 웃는 순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말했어요. 그 다리 아직 있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고 조심스레 다시 다리로 걸음을 옮겼죠. 걸음은 예전보다 느렸고 숨도 조금 찼지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웠어요. 다리 중간쯤에서 제가 물었죠.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붙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 마음이 너무 단단해 보여서요. 뭘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어쩌면 언젠가 다시 마주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릿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사랑은 참 어려워요. 그때의 저는 서툴렀고 겁이 많았고 그래서 등을 돌렸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나를 보내줬어요. 말없이 따뜻하게. 다리 끝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말하지 못했던 말, 이제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말없이 전해지는 그 미소, 그게 모든 걸 대신해줬죠. 비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괜찮다고, 이젠 정말 괜찮을 것 같다고. 영동교를 지나며 제 안에 남아있던 미련 하나를 조용히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이제 이 다리는 슬픈 기억이 아니라 고맙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오래도록 마음 한켠에 젖어있던 계절 하나를 천천히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와 다시 만난 것도, 그 다리를 함께 걸은 것도 운명이라기보단 그냥 긴 시간 끝에 서로에게 주어진 작은 선물 같았거든요. 마음속 어딘가 늘 젖어있던 계절 하나를 이제야 다 말린 셈이에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삶이 더 단단해졌달까요. 지금 저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아프고 예전처럼 거뜬하진 않지만 참 다행이에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딸아이는 여전히 씩씩하고 손녀는 가끔 와서 제잘제잘 얘기를 풀어놓고요. 덕분에 요즘은 매일이 조용하지만 고마운 하루예요. 그날의 비도 영동교도 그 사람도 이제는 제 이야기 속 한 장면처럼 느껴져요. 웃으며 꺼낼 수 있는 기억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괜찮아요.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 사연과 관련된 추억의 노래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양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당신의 기억 속 그 멜로디 오늘도 함께 떠올려봐요.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